아마 21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21강째였네요. 자, 지난 20강에서부터 시작한 to 부정사. 자, to 부정사 이제 명사적 용법 있었고 형용사적 용법을 지금 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아마 다음 강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사적 용법까지 가는데,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품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다시 이제 페이지 3쪽으로 가보면, 자, 이 품사가 여기 있고, 품사가 있고, 문장에서 역할이 있는데, 이 명사가 되려면 대명사까지 포함해서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부호가 되죠. 그리고 이제 동사는 문장에서 동사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형용사는 문장에서 명사, 수식어나 부호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부사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 수식을 해야 되는데, 이 to 부정사는 이 문장에서 to 더하기 동사를 가지고, 여기 동사를 가지고 to를 붙여서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으로 쓰는 거라고 했으니까 동사가 이제 문장에서 동사가 안 되고요. 그렇다면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은 거꾸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장에서 주어가 되면 명사적 용법, 문장에서 목적어가 되면 to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 문장에서 보어가 되면 그것도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 하나만 해도 명사적 용법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할 형용사적 용법은, 자, 이 to 부정사가 문장에서 명사, 수식어를 하면 그때는 바로 이 to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어는 몸 하는 것이라고 바로 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몸 하는 것이라고 이상할 때 비동사 있고 to 부정사 있어서 뭐 B2 용법 해갖고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 페이지로 가서요, 형용사적 용법을 시작을 하는데, 자, 형용사적 용법은 명사, 수식어로 쓰이기도 하고 보어도 역할을 한다.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에서 용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한정적, 서술적이라는 문법 용어의 등장은 이 한정적, 서술적 이라는 문법은 문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자, 한정적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형용사의 명사, 수식어이고, 서술적이라고 하면 형용사의 보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나라 현재 대부분의 문법책에 있는 것처럼 뭐 한정적, 서술적 이런 용어들이 이 굿뉴스 그래머에서는 굉장히 해로운 것이라고 봅니다. 자, 없었으면 좋았을 그런 용어입니다. 자, 따라서 굿뉴스 그래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한정적, 서술적이라는 용어들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해롭다고 봅니다. 그냥 혹시 굿뉴스 그래머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 말씀드린 거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한정적은 명사, 수식어, 명사, 수식, 그리고 형용사였었죠. 형용사였는데 한정적은 명사, 수식, 서술적은 보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품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에서 형용사라면 문장에서 명사, 수식어와 설명어, 보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되는데, 이 한정적, 서술적이라는 게 굳이 있을 필요가 없었던 용어예요. 혼론만 추리하고 해로운 겁니다. 자, 그래서 명사, 수식어. 자, 형용사적 용법이니까 한정적, 제한적이라는 말도 또 있습니다. 한정적, 제한적. 뭐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말인데, 어떨 때는 한정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제한적이라고도 합니다. 또 그거 말고도 또 여기 서술적. 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말을 씀으로 해서 뭔가가 뭐 영어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영어 공부에는 해롭죠. 자, 예문을 한번 보면 I have a friend to help me. 나는 가지고 있는데 나를 도와줄 친구가 나를 도와줄 친구라고, 자, 명사, 수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to 부정사가. 자, 그리고 I have a friend to help. 나는 갖고 있는데 근데 친구를 도와줄 친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역시 형용사적 용법, to 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하니까.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이 to 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이 됐을 땐 그 to 부정사에 의해서 수식되는 명사는 항상 100% 앞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이 무조건 뒤에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영어에서의 수식어와 피수식어가 있습니다. 수식어를 당하는 거 관계가 있는데 특히 이제 여기서 명사가 있으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품사는 형용사가 될 텐데 형용사가 앞에도 올 수 있고 뒤에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아주 많은 경우에 이 형용사나 형용사구, 형용사절, 특히 형용사구, 형용사절은 거의 뭔가가 좀 길어지면 다 명사 뒤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투부정사처럼 명사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하고 또 이제 형용사절 하면은 관계대명사절이 있거든요. 관계대명사절이 있는데 관계대명사절도 이 명사를 선행사라고 부르면서 자 뒤에서 뭐 관계대명사 대부터 뭐 whom 이렇게 쭉 whom도 있고 뭐 which도 있고 쭉 있죠. 이렇게 뭐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이렇게 쭉 있는데 그 관계대명사 절은 형용사절이니까 이 선행사 명사를 항상 뒤에서 앞을 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을 경우도 있는데 아주 혼자 있는 짧은 단어일 경우가 이 형용사가 돼서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가끔가다 뭐 가끔은 아니고 자주 있는데요. 그래도 압도적으로 영어에서의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나 형용사구, 형용사절은 뒤가 우선 원래 자리라고 본다. 자, 이렇게 굿뉴스 그래머에서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투부정사는 지금처럼 뒤에 있는 건 다 형용사적 용법은 다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 Please give me something to drink. 줘라 나한테 주세요 나한테 그 무엇. 자, 그 무엇이 to drink 해서 마실 그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그 무엇은 그 무엇인데 마실 그 무엇. 자, 우리말은 또 100% 그 명사가 있으면 명사 수식하는 말은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형용사이든 뭐 형용사 구이든 뭐 형용사 절은 우리말은 없는 편이지만 자, 여기 앞에서 그 형용사가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어나 중국어도 앞이죠. 자, 다음 문장은 I have a house to live in. 자, 이때는 in을 꼭 있어야 됩니다. 이때는 뭐 이렇게 전치사라고 하는데 이 전치사가 원래는 I have a house to live in the house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영어에서는 겹치는 걸 싫어하고 그리고 이 목적어를 이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를 house로 보니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in이 없으면 I have a house to live. 나는 가지고 있다 집을 살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to live house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말로는 살다 집을 이런 말이 돼버려요. 그래서 to live in the house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차라리 이렇게 동사구로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자, 이런 게 예문이 두어 개 더 나옵니다. 자, she needs a pen. 그녀는 필요하다. 펜이 필요한데 to write with. 이때 펜을 쓰는 게 아니라 펜 가지고 쓰는 겁니다. 아까 안에 살 집처럼 가지고 쓸 펜. 그녀는 필요하다. 펜을 가지고 쓸 이렇게. 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I need a chair. 나는 필요하다. 의자가 필요한데 to sit on. 이때는 반드시 또 on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on이 없다라고 치면 의자를 앉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의자 위에 앉아야 되니까 on이 또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명사 수식 그리고 이제 보어는 좀 이따가 바로 나올 텐데요. 이제 보어가 바로 나올 텐데요. 형용사적 용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요. 보어 역할이라고 하는데 자, 이 to 부정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to 부정사가 있고 자,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이 있는데 자, 명사적에서 명사적이면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형용사적이면 명사 수식을 하거나 보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보어가 명사적일 때도 있고 형용사적일 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보어란 말이 들어갔는데 명사적일 때도 있고 형용사적일 때도 있다. 자, 바로 그때가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돼서 어색하지 않다면 그때는 명사적인 보어로 보는 거고요. 그게 바로 이제 비동사가 있고 우리
명사적 용법에서 했던 것처럼 to 부정사가 있으면 이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서 보호라고, 명사적 보호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뭐 to see is to believe. 그래서 보는 것은 이다, 믿는 것 해서 뭐뭐 거는, 이 to see도 다 명사적 용법입니다. 왜냐하면 주어니까요. 그리고 이다가 여기 있죠. 이다. 그리고 to believe는 믿는 것. 그래서 이걸 명사적 용법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뭐뭐 하는 것이 말이 되니까요. 예. 자,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것이라고 해서 너무 이상할 때 비동사가 있고 to 부정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것이라고 할 때 너무 이상해서 그걸 B2 용법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빼냈습니다. 그걸 뭐 이렇게 예정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예정, 의무, 운명, 가능, 의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이제 전부 다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렇게 나서는 이 B2 용법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렇게 따로 빼놓은 거죠. 뭐뭐 하는 것으로 하기 힘드니까. 이때는 B2 용법이 아닙니다. 비동사 있고 to 부정사 있지만 이때는 B2 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는 명사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B2 용법이라 따로 빼놓은 건 이때는 보이면서 효용사적 용법이라고 해야 되는데 효용사적 용법이라고 해야 되는데 현대문법에서는 우리 국내 현대문법에서는 효용사적 용법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보호라는 말을 안 써요. 그냥 B2 용법이라고 해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문법에 굉장히 큰 오류라고 보는데요. 자, 효용사적 용법이 그러니까 보호가 명사적 용법이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뭐뭐 하는 것이 너무 이상할 때는 효용사적 용법으로 본다. 보호가 이렇게 하는 게 영어의 논리가 훨씬 더 맞습니다. 자, 그 예문을 한번 보면 We are to meet him here at noon. 그래서 우리는 이다 만나는 것 그를 여기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여기서 뭐 12시에 만나는 것이다. 이상하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 절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고 그때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고 그러면 명사적 보호가 아니거든요. 명사적 용법이 아니거든요. 그때는 바로 효용사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그때 효용사적 용법의 보호가 되고 이때 효용사적 용법의 보호라고 안 쓰고 예전에 이제 문법을 정리한 그런 분들이 B2 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속을 알 수 없는 B2 용법이라고 해서 아주 여기 영어 학습자들을 헷갈리게 만들어놨죠.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런 용어들이 없었어야 되는 거죠. 없어져야 하는 건 당연히 없어져야 하고 그리고 없었어야 하는 겁니다. 만들어내지 않았어야 해요. 이런 B2 용법이나 이런 용어들을. 자, 그러면 다음 문장도 보면 We are to start at once. 그래서 우리는 뭐뭐 하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는 즉시 시작하는 것이다. 이상하죠? 그래서 예정에서 의무. 우리는 즉시 시작해야 된다. 뭐 즉시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의무. 그리고 예정이나 의무나 가능, 운명이나 의도도 전부 다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미래지향적인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걸 효용사적 용법의 보호라고 보면 아주 쉬운 것을 명사적 용법의 보호는 뭐뭐 하는 것 그리고 비동사 더하기 투부정사 있어서 그래서 명사적 용법의 보호는 뭐뭐 하는 것은 뭐 보호는 명사적 용법 뭐뭐 하는 것 그리고 뭐뭐 할 뭐뭐 될 해갖고 효용사적으로 보면 좋은데 형용사적 용법의 보호를 보면 좋은데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런 걸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학생들은 다 수긍을 다 하는데요. 우리 이제 이 굿뉴스 그래마가 우리나라에 널리 퍼져서 이렇게 쉽게 품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 그 역할만 반복해서 이 영어를 아주 쉽게 접근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굿뉴스 그래마 다음 문장을 가면요. Nothing was to be seen. 그래서 뭐 없는 것이 자, 이건 주어가 또 어려운 말로 이제 부정주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주어. 자, 주어가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부정주어가 없으니까 뭐뭐가 없다라고 이렇게 동사를 우리말은 서술어를 우리말은 부정을 하니까요. 없다라고 나오는데 영어로는 없는 것이 보여지는 상황이다.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없는 것이 보여진다. 없는 것이 보여진 가능성이 있었다. 자, 그러면 우리말은 되게 이상하니까 우리말로 적절하게 붙이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우리말은 이렇게 나오는데 없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로는 nothing이 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여질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nothing was to be seen. 그러면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보여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자, 우리말로 하면 이상한데 그게 직독직해가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 그리고 the writer, 더 저자는 was to die young. The writer was to die young. The writer는 그 저자는 뭐 소설가나 뭐 이런 사람들이죠. 였다 to die young. 일찍 죽을 운명이었다. 였다 일찍 죽을 운명. 이런 식으로 운명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자, 예정 의무 운명, 예정 의무 가능 운명, 그리고 의도. 자, if you are to succeed, study hard. 만약에 너가 성공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라. 자,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미래지향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굳이 설명을 덧붙여 놨는데, 위의 용법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예정 의무 운명 가능,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이렇게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찾아보면 공통점을 찾아보면 모두 미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투부정사가 분명 비동사 옆에서 보호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명사적이라고 그랬죠. 명사적 용법. 근데 명사적 용법이라고 할 수 없어서 미래를 의미하는 경우 이때 투부정사를 형용사적 보호라고 한다. 그리고 기존 문법은 비투용법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쓰고 있다. 그래서 이 굿뉴스 그래머에서는 비투용법이라는 용법, 그 용어 자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였다. 아주 해로운 용어였다. 그냥 형용사적 보호였다. 그래서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예정, 그래서 미래를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부사적으로 가기 전에요. 문장이 한두 개가 더 있는데요. 마저 살펴보고 부사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사적은 아마도 다음 강좌에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을 비유해보자 해서 His job is to sell cars. 자, 그래서 주어 여기 있고요. His job. 그리고 동사가 있습니다. 비동사. 그리고 투부정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의 직업은 이다. 차들을 파는 것, 차를 파는 것이다. 자, 그의 직업은 차를 파는 거다. 자, 말 되죠? 자동차 딜러 같은데. 그래서 명사적 용법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때는 보어이고 명사적 문법이 됩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면 He is to sell his car. He is to sell his car. 그는 이다. 그의 차를 파는 것이다. 이상하죠? 자, 이때 이상하니까 것이다라고 하지를 않고 이때는 바로 예정, 아까 있었듯이 예정, 운명, 그리고 의도, 순서는 상관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정, 운명, 의도, 그리고 또 의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있었더라.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가, 여기가, 있었는데, 바로 위에 있었죠? 바로 여기 위에 있었는데, 자, 예정, 의무, 가능, 가능성, 운명, 의도. 자, 그러면 여기를, 아까는 이 비동사 여기 있고, 투부정사가 여기 있어서, 명사적 용법의 보호였는데, 보호로 쓴 명사적 용법이었는데, 지금은 그는 이다, 파는 것, 그의 차를. 자,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니까, 바로 앞에서 보는 것처럼, 예정, 의무, 가능, 의도, 운명이 아까 여기 먼저 있었죠. 운명, 의도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5개 중에서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나타내기만 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까요. 이 중에서 그는 그의 차를 팔 예정이다 도 되고요. 그는 차를 팔아야 한다도 됩니다. 빚졌으면 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는 차를 팔 가능성이 있고 차를 파는 운명이란 건 좀 이상해요. 근데 그는 차를 팔 의도가 있다. 이것까지 다 됩니다. 이렇게 운명이라는 건 너무 좀 어떻게 보면 거창하니까 이걸 그는 차를 팔 운명이다라고 하면 너무 좀 과한 것 같죠? 그래서 예정이나 의무나 가능이나 의도는 충분히 이렇게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사적 용법을 마저 마무리하면서 자, 투부정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